안녕하세요. 보험 상품의 수수료는 설계사가 대부분 가져가야 한다. 1인 JTB 한다호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를 고르는 기준 3가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직 상담을 이제 2015년 1월부터 했는데요. 관리자를 2015년 1월부터 했으니까 여러 가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직의 이유는, 그러니까 신입이 아니라 경력자는 이제 다른 곳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있고, 퇴사를 하면서 입사를 다른 곳에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각각의 성격이라든가 언행이 다 다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직의 이유는 거의 비슷해요. 무엇이냐?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수수료에 대해서 첫 번째 약속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관리자만 배가 부르는 그런 운영체제라는 걸 깨닫고 퇴사를 고민하는 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 정착지원금을 받으면, 서비스를 받으면 매우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정착지원금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방송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지원금은 제발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정착지원금을 받으시면 그만큼 이제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예를 들냐면, 손해를 보는 대표나 지사장, 사업단장들이 계신다면, 그분과 같이 일하신다면 좋을 겁니다. 그분은 적자를 계속 보시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요. 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험 사업도, 사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재원이 어디서 마련이 되느냐? 당신의 보험 설계사 수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보험 설계사 수당이 작아지는 거고, 팀장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일단 아무튼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정착지원금. 이분들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협박을 받는 분도 있고, 심한 분들은 무슨 몰카를 설치한다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3년 안에 퇴사를 하면 전액 환수거든요, 정착지원금을. 재계약을 일단 요청을 하고, 서비스 재계약, 그게 안 되면 기존에 줬던 서비스들을 반환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직을 할 때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수수료 때문이다. 수수료의 약속이든 설명을 잘못 들었든, 이제 정착지원금을 받아갖고 수수료를 반토막밖에 못 받았든, 그런 이제 수수료 때문에 이직을 한다.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고르는 기준 3가지, GA 대리점. 거기서 이제 무엇이 일단 1번이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수료를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니까 그럼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건 처음 입사할 때 수수료를 높게 책정을 받는다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수수료를 높게 책정이, 이런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수수료를 높게 책정을 받고 입사를 했지만 추후에 수수료를 깎아버린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입사할 때 수수료가 높은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깎을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수수료가 높은 게 1번은 아닙니다. 두 번째, 수수료의 설명을 잘못 들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대한민국 GA 대리점에 근무하시는 보험팀장님들 중에 수수료를 저만큼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정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정말 이 수수료라는 게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한 25건 정도 요새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25건이면 1년에 300건이거든요. 그럼 1년에 300건인데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이제 2년을 근무했어요. 그럼 600건이에요. 그럼 600건에 대한 수수료가 다 이렇게 저희 회사는 다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월급이 1,5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월급이 2,000만 원인데 이 600건에 대해서 이거 얼마고, 요거 100원이고, 요거 1,000원이고, 요거 10만 원이고, 이거 10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다. 그럼 요 한 건에 대한 수수료를 어떻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수수료를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이제 퇴사하지 않고 이제 고객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대로 주려면 내가 정말 좋은 회사에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진이 나시겠지만 지진이 나시더라도 머리에 지진은 사람이 안 죽기 때문에 좀 참고 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가 높은 건 소용이 없고 수수료를 잘 설명드려야 된다. 그럼 수수료를 잘 설명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제 제가 말했지만 본인이 가장 많이 파는 회사 한 2-3개,
그리고 손해보험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대부분이 법인이 영업하시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판매를 하시니까 손해보험 시장 점유율이 높은 4개 회사, KB, 현대, DB, 메리츠, 이 4군데를 꼭 비교를 해라. 그리고 본인이 가장 많이 파는 회사, 뭐 생보호 쪽으로 한 3개 정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라. 왜냐, 예를 들어서 롯데나 흥국화재, 아주 좋은 회사지만 거기에 판매하는 비율이나 뭐 KB나 DB손해보험, 메리츠나 현대 같은 곳에 판매하는 비율이 같겠습니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30%를 여기서 그 시책을 건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흥국화재 건드려봐야 얼마 남지가 않는데, 뭐 DB나 현대 같은 경우는, KB 같은 경우는 건드리면 매출이 많으니까 남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큰 회사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 매출이 작은 회사는 잘 안 건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착각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갈게요. 그럼 GA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일단은 이직의 이유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와 연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퇴사 시 자녀 수수료입니다. 퇴사 시 자녀 수수료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의 신분이 올라갑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의 신분이 오른다는 뜻은 제가 퇴사가 편해집니다. 퇴사하는 게 편해지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는 하면 힘들죠. 그렇지만 원래 지금 팀장님들 중에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자녀 수수료입니다. 자녀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 수수료를 준다는 조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다 한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관리자가 있다 한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따로 챙겨주겠다. 근데 따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갖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퇴사 시 자녀 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신분이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퇴사가 편해진다. 그러면 왜 퇴사가 편해지는 거랑 신분이 높아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보십시오. 내가 퇴사가 편해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까? 회사에서 저에게, 제가 이제 보험회사 팀장이라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그냥 퇴사하는 거죠. 어차피 나는 시스템으로 다 보호가 되니까 내가 그동안 일한 거 수수료 다 받고 나 갈게. 바이바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시는 팀장님이 근무하시는 곳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과일 박스 들고 찾아가야 돼요. 그냥 좀 그전 체제로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관리자가 회사에서 과일 박스를 들고 좀 미안해요. 참으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오해야 오해. 우리 회사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그 보험 영업 말고 저희 아내는 전자제품 쪽에 무역회사를 다녀요. 그럼 이제 당연히 영업직이 있죠. 그 영업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장 주력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래처 관리래요. 물론 신규 창출도 업무의 이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가장 큰 업무의 범위는 무엇이냐? 거래처 관리래요. 왜? 그냥 계속 물건 주면 그냥 물건 받아갖고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 전자제품 무역하는 업체가 자기 회사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다른 회사도 있답니다. 이렇게 소곤소곤 말할 정도로 비밀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는 뭐예요?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팀장님들도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존재인데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래처화가 되면 이렇게 퇴사 시 자녀 수수료로 인해서 내 신분이 상승이 된 거죠. 거래처처럼. 그러면은 이제 뭐랄까, 아마도 이제 팀장님의 회사는 그러진 않겠지만 좀 이제 나쁜 표현인데 이제 설계사를 후리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보험 영업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프로스펙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객을 어떻게 창출해야 될까? 같은 말이지만 아무튼 이제 고객 창출 때문에 계속 우리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DB 영업을 해야 되나, 고객 창출이 힘드니까, 아니면 기고객을 상대로 무언가 연락을 하고 무언가 해야 될까? 그렇지만 또 거짓말을 해서 고객을 속여서 멀쩡한 보험을 해약시킬 수도 없고, 그죠? 당연히. 그러면 오래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도 머리에 지진이 나는데, 회사에 이제 나에 대한 대우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고민까지 하시게 되면 진짜 생존의 위협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퇴사 시 자녀 수수료입니다.